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아동기 두뇌 발달과 학교 생활, 특히 집행 기능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 내용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아이들이 왜 이렇게 가만히 못 있나? 뭐 이런 생각들 하시잖아요. 학교 생활 적응에 뭐가 중요한지 그 핵심만 좀 쏙쏙 뽑아보려고 합니다. 자, 한번 시작해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이 자료들이 단순히 지식 습득 이걸 넘어서요. 아이들의 학교 적응, 또 사회성 발달, 그리고 좀 길게 보면 장기적인 성공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집행 기능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거든요. 아, 학습 능력만큼이나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군요. 네,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.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. 좋습니다. 그럼 일단 집행 기능 이게 정확히 뭔지부터 짚어야 할 것 같아요. 자료 보니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는 것 같던데요. 네, 맞아요. 첫째가 그 억제 통제라고. 이렇게 충동이나 어떤 습관적인 반응을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능력? 뭐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막 돌아다니고 싶은 거, 참는 거 이런 거겠죠. 네, 그렇죠.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. 잠시 멈칫 할 수 있는 능력인 거죠. 아하, 브레이크. 그리고 두 번째는 작업 기억입니다. 이건 정보를 잠시 머릿속에 이렇게 담아두면서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인데요. 예를 들면 선생님 말 들으면서 노트 필기하는 거, 아니면 친구들하고 막 토론할 때 내용 따라가면서 내 생각 정리하는 거요. 아, 그거 진짜 필요하죠. 머릿속 멀티태스킹 같은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마지막은 인지적 유연성이던데 이건 좀 생소하네요? 네. 이건 상황 변화에 맞춰서 생각이나 행동을 좀 재빨리 바꾸는 능력이에요. 놀이 규칙이 갑자기 바뀌었을 때 금방 적응한다거나 아니면 문제가 잘 안 풀릴 때 다른 각도에서 한번 풀어보려고 시도하는 거. 이런 게 다 인지적 유연성입니다. 창의성이랑도 관련이 깊고요. 그렇군요. 억제, 기억, 유연성? 네. 근데 이 세 가지 기능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요. 서로 막 보완하면서 계획 세우기, 문제 해결, 추론 같은 좀 더 높은 수준의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거죠. 와, 듣고 보니 정말 중요한 능력들 같은데 이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할까요? 자료에 진짜 좀 놀라운 내용이 있었거든요. 어떤 내용이었죠? 아이가 학교 처음 가서 잘 적응하는지 또 뭐 수학이나 언어 성취도 예측하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지능 IQ 있잖아요. 네네. 그거보다 이 집행 기능이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. 정말인가요? 네, 그게 상당히 중요한 발견인데요. 왜냐면 학교라는 공간이 단순히 지식만 배우는 곳은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사회생활 배우는 곳이죠. 맞습니다. 규칙 지키고 친구들이랑 관계 맺고 이런 사회적인 걸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자기 조절 능력이 뛰어난 아이, 즉 집행 기능이 잘 발달한 아이가 유리한 거죠. 이런 아이들은 학습 전략도 잘 세우지만 친구 관계에서도 자기 욕구랑 친구 욕구를 좀 유연하게 조율하면서 잘 지낼 가능성이 높아요. 아, 심지어 장기적으로는 건강이나 삶의 질까지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와, 정말 광범위하네요. 그러니까 단순히 머리 좋은 것보다 스스로 조절하고 생각하는 힘이 학교 생활에 더 결정적이다. 네, 그런 셈이죠.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좀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달라질 수도 있겠어요. 그럼 이 능력은 언제, 어떻게 발달하는 건가요? 타고나는 건가요? 아니면? 이게 아주 어릴 때부터 발달하기 시작해서요. 성인 초기까지 꾸준히 발달합니다. 아, 평생 발달하는군요. 네, 예를 들어서 그 충동 억제 능력, 이건 비교적 좀 일찍 발달해요. 그래서 한 7살 정도 되면 특정 실험 과제에서는 어른 수준에 이르기도 하거든요. 네. 근데 그 실험실에서의 능력이 실제 생활에서 바로 적용되는 건 또 다른 이야기예요. 아, 그렇죠. 현실은 다르죠. 그리고 작업 기억이나 인지적 유연성 같은 건 청소년기까지 계속 발달하고요.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저절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 발달한다는 겁니다. 경험이요? 어떤 경험일까요? 아주 사소한 일상 경험들이에요. 기저귀 떼기, 식사 예절 배우는 거, 차례 기다리는 거.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집행 기능 발달의 밑거름이 되는 거죠. 아하, 일상생활 자체가 훈련이네요.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키울 수 있을까요? 요즘 보면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많던데요. 집행기능 훈련이다 뭐다 해서. 네, 맞아요.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특정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게 많은 연구들의 지적입니다. 아, 그래 효과가 없나요? 있다 없다라기보다는 그 연습한 과제 자체는 잘하게 될지 몰라도
그 효과가 실제 다른 상황이나 뭐 다른 종류의 문제 해결 능력으로 이렇게 전이되는 효과는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. 아, 연습한 것만 잘하게 될 수도 있다. 네, 연습 효과랑 실제 능력 향상은 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. 운동, 테니스 같은 신체 운동이 있잖아요. 네, 운동요? 네. 아니면 학교에서 하는 모둠 활동, 과학 실험처럼 그 활동 자체에 집행 기능 요소가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활동들,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인지 능력 향상에 더 도움이 된다고 연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. 왜 그러죠? 왜냐하면 그런 활동들은 규칙을 계속 기억해야 하고 상황 판단하고 자기 행동 조절하고 이런 걸 끊임없이 요구하거든요. 머리랑 몸을 같이 써야 하니까요. 그리고 뭐 신체 활동 자체가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. 아, 일리 있네요. 앉아서 하는 훈련보다 몸으로 부딪히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니. 네. 마침 뇌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런 기능들이 작동할 때 그럼 우리 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? 이것도 간략하게 언급됐던 것 같은데요? 네, 그렇죠. 뇌 영상 연구 같은 걸 보면 이런 집행 기능은 뇌의 특정 관리 센터들이 있어요. 특히 뇌 앞부분, 전두엽이라고 하죠. 그리고 윗부분, 두정엽. 이런 영역들의 네트워크가 서로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작동합니다. 네트워크요? 네. 아이가 자라면서 이 신경망들이 점점 더 성숙하고 효율적으로 연결되는 거죠. 그러면서 집행 기능도 같이 발달하는 거고요. 또 하나 중요한 건 우리가 뭐 흔히 멍 때린다고 할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있어요. 기본 상태 연결망, DMN이라고 부르는데 네. 집중해서 뭔가를 할 때는 이 DMN의 활동이 좀 억제되어야 합니다. 그래야 당면한 과제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거든요. 이것도 집행 기능의 일부라고 볼 수 있죠. 와, 뇌는 정말 신비롭네요.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 결국 아이들의 성공적인 학교 생활, 더 나아가서 성장을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뭐 성적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집행 기능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이 정말 핵심적이라는 거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더 인상 깊었던 건 이 능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 책상 앞에 앉아서 하는 그런 훈련보다는 오히려 친구들하고 같이 몸을 움직이고 협력하는 다양한 활동 속에 있다는 점이었어요. 네, 맞습니다. 아이를 행동을 볼 때 단순히 쟤는 왜 저렇게 산만해 혹은 고집이 세네 이렇게 보기보다 아, 지금 이 아이의 집행 기능이 발달하는 과정에 있구나 하고 이해하고 그걸 도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겠죠? 네, 어쩌면 좀 더 기다려주고 다양한 경험을 격려하는 게 필요하겠네요. 바로 그겁니다.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혹시 당신의 일상 속에서 아이들 혹은 어쩌면 자기 자신의 집행 기능이 발휘되는 그런 순간들을 한번 발견해 보는 건 어떨까요?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이 능력이 조용히 작동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. 네, 좋은 생각입니다. 다음에 또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